당신은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닌 정화라는 것을. 당신은 수술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의 수술대에는 사지가 묶인 남자가 무엇인가 불안한 듯 두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습니다. 선임 간호사인 모리스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작은 메스를 건네줍니다. 의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아무렇지 않게 묶여있는 남자의 가슴 부위를 십자 모양으로 갈라 피부를 들춰냅니다. 남성의 붉은 근육이 당신의 눈앞에 드러납니다. 마취를 하지 않아 분명 고통스러울 텐데도 불구하고 이를 꽉 문 채 거친 숨만 몰아쉴 뿐입니다. 이 모습에 의사는 희죽 웃더니 안경을 치켜 올리며 흥미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곧 팔팔 끓는 물이 천천히 부어지는 순간 남성의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명은 당신의 귓가를 때려 당신의 머리를 어지럽게 울립니다. 곧이어 살이 익는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고 의사는 무엇이 그리 재밌는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 광경이 아무렇지 않은 듯 뒤에서 잡담을 하며 기득거리다 모리스의 눈총을 삽니다. 이 기괴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에 당신은 구역감을 느끼고 몇 번의 헛구역질 끝에 입을 틀어막고 자리를 박차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더러운 변기를 붙잡고 몇 차례 속을 개워낸 당신은 세면대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봅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간호사 복과는 반대로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은 엉망입니다. 눈은 피로와 스트레스로 어둡게 피어났고 푹 꺼진 볼의 그림자와 무기력한 표정은 당신이 지금 얼마나 지쳐있는지 보여줍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밖으로 나선 당신을 맞이하는 것은 언제 따라왔을지 모를 선임 간호사 모리스입니다. 비대한 덩치의 그녀는 두텁고 거친 손으로 당신의 뺨을 후려칩니다. 순간 휘청거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어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설교하며 당신의 죽은 남편과 뱃속 아이까지 끌어들여 당신을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리스는 콧방귀를 뀌고는 마지막 주의를 남기고 당신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는 아까 수술실의 환자에 대한 걱정뿐이고 몇 가지 약품을 챙겨 서둘러 그의 병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곧 그의 병실인 202호 앞에 도착합니다. 문 앞 환자 카드에는 그의 실명의 선이 가로로 그어진 채 나쁜 남자, 즉 배드맨이라는 이름이 매직으로 어설프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를 실명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우스꽝스러운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 환자는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처받은 이들이 아닌 그저 놀잇감 내지는 본인들을 귀찮게 하는 골칫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배드맨 또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흉악한 범죄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정신 이상자이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빙자한 악독한 고문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당신의 눈앞에는 수술실에서 돌아온 배드맨이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는 지친 것인지 당신이 들어왔음에도 멍하니 더러운 석고 천장만을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다가가 상처 부위를 치료해주겠다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배드맨은 여전히 대꾸 없이 천장만을 쳐다볼 뿐입니다. 이어 조심스럽게 가슴을 덮은 거즈를 들춰낸 당신은 예상대로 엉망으로 처리된 상처를 보게 됩니다. 곧 그 상처에 손을 뻗자 갑작스레 남자의 우악스런 손이 당신의 팔을 붙잡습니다. 배드맨은 손에 힘을 주며 당신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제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라며 울부짖듯 소리칩니다. 팔에 전해져 오는 극심한 통증과 그가 저지른 소름 끼치는 범죄가 어떤 것인지 아는 당신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제발 팔을 놓아달라고 애원하지만 곧 그는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서 당신에게 쓰러지듯 달려듭니다.
바닥에 넘어진 당신의 위로 올라탄 그는 당신의 눈을 지그시 쳐다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원망, 그리고 당신을 향한 욕구와 그것을 넘어선 알 수 없는 기이한 충동으로 번들거립니다. 곧 그의 거친 손길이 당신의 옷을 헤집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당신이 내지른 비명으로 끝이 납니다. 당신의 비명 소리에 직원들이 이곳으로 달려왔고 그는 여러 명의 남자 직원들에 의해 격리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격리실에 가면 무슨 일을 겪을지 아는 그는 직원들을 붙잡고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지만 이어지는 몽둥이질로 오른팔이 부러지고 나서야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나갑니다. 몸을 일으켜 주섬주섬 옷을 정리하는 당신의 머리 위로 동료 간호사와 병원 직원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들려옵니다. 누군가 저 간호사야말로 가장 먼저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소리칩니다. 당신은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비단 팔에 전해져 오는 통증과 그들의 시선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한 명의 간호사로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될 존재라고 굳게 믿을 뿐입니다. 분명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드맨과 같은 환자들을 돌볼 때마다, 그리고 저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혹시 당신이 정말 잘못된 거라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당신은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에도 울음을 꾹 참고 병실을 뛰쳐나갑니다. 적어도 저런 구역질 나는 인간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장소인 불안한 소녀의 병실로 향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겪는 극심한 초조함으로 이곳 크로토스 프렌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그 이후로 외진 병실에 홀로 있습니다. 소녀의 병실에 들어선 당신은 그제서야 마음이 가라앉음과 동시에 평온함을 느낍니다. 분명 이곳도 다른 병실과 다름없이 낡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우울함이 가득 찬 곳입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소녀만이 진정한 쉼터가 되어줍니다. 다행히도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소녀 또한 당신만큼은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당신을 보자 소녀 또한 빙글에 웃음을 짓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소녀만큼은 당신의 바램대로 관심과 위로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있는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살 정도 된 그 어린 소녀의 머리를 매일 빗어주며 위로하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안식입니다. 과거 당신은 남편이 만든 통나무집 지붕 아래에서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벌목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혼자 남은 당신은 극심한 우울증과 술에 빠져 이곳의 환자들과 다를 것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남편이 남기고 간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당신을 어떠한 희열감에 빠뜨렸고 삶의 이유를 찾은 당신은 마음을 다잡아 이곳 정신병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악의 정신 이상자들을 격리시킨 이 악명 높은 곳에 들어온 것은 단순히 생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처럼 이들 또한 과거에 상처받았던 자들이고 분명 당신처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비참한 현실에 당신의 믿음은 점차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 소녀만이 당신의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게 해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런 감사함에 더 정성스럽게 소녀의 머리를 빗어줍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해
기름지고 냄새나는 머리일 테지만 당신은 그마저도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뱃속의 아이를 항상 사랑해주고 이렇게 머리를 정성스레 빗어주고 싶다는 미래의 상상에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병실의 낡은 스피커에서 당신을 찾는 모리스의 호출이 흘러나오고 당신은 소녀에게 인사한 뒤 달려나갑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청소부와 관리인들이 하는 수술실 뒷정리 등 온갖 더러운 잡일들을 맡깁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일들보다 시설 관리인 하비 카바나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당신을 가장 불쾌하게 만듭니다. 하비 카바나. 그는 당직 직원들만 남은 어두운 밤, 남녀 가리지 않고 묶여있는 환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옆에서 개슴츠레하게 뜬 그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당신은 등을 돌려 청소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어느새 해가 저물고 직원들은 환자들의 병실 문을 잠근 뒤 하나둘씩 퇴근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당직 근무를 서는 날이기에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을 거닙니다. 모리스의 핍박과 동료 직원들의 멸시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불쌍한 환자들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방치하는 그들에게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진정 간호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자신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히나 힘든 하루였지만 밤에는 소녀와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위안 삼아 힘을 냅니다. 소녀의 방으로 향하는 길. 병동은 낮과 달리 갇히고 묶인 환자들이 내는 여러 소음으로 오히려 더 소란스럽습니다. 다른 당직 간호사라면 조금의 소음이라도 여러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직인 날에 시끄럽게 굴면 걱정하는 얼굴과 함께 빵이라도 하나 더 준다는 것을 알아서인지 더욱 귀괴한 괴성을 내지릅니다. 그들의 그런 생각을 당신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라면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했겠지만 너무나도 힘든 하루를 겪어서인지 오늘만큼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 충동을 겨우 참아낸 당신은 소녀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녀는 낮과 마찬가지로 침대에 앉아 있었고 당신은 평소와 같이 소녀의 머리를 빗어줍니다. 뱃속의 아이부터 이곳에서 나가면 이루고 싶은 소녀의 꿈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녀의 순수한 모습에 남편이 죽은 후엔 느껴보지 못했던 애착을 느낍니다. 하루빨리 소녀가 회복하여 이 암울한 곳에서 벗어나 저 아름다운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중에 함께 캠벨 신부님께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당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없다고 말하며 그 말만으로도 불안함을 느끼는지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자신이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소녀를 위로하던 순간 복도를 타고 처절한 비명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다른 환자들의 괴성과는 달리 아주 간절하게 당신을 찾는 목소리입니다. 이 행복의 순간이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당신은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쇠가 갈리는 듯한 그 거친 외침이 어두운 복도를 타고 와 당신을 괴롭힙니다. 결국 그 소리를 참지 못한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병실로 걸음을 옮깁니다. 도착한 문 앞의 환자 카드에는 녹아버린 여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상 흉터로 가득한 여성이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사지가 결박되어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소름 끼치는 미소와 함께 당신을 맞이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잠이 오지 않으니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분명 당신을 놀리기 위한 짓궂은 장난이었고 평소라면 아무 대꾸 없이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하루를 보낸 자신의 유일한 행복을 방해한 그녀에게 당신은 쏘아붙이듯 말을 내뱉습니다.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당신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자신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울분이 터진 것처럼 그녀를 향해 지금껏 쌓여왔던 감정들을 터뜨립니다. 그 말에 그녀는 무엇이 그리도 웃긴지 한참 동안을 자지러지게 웃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입을 엽니다. 당신과 같은 간호사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병원의 간호사들과 숭고한 척만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신과 달리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인류를 치료하는, 아니 정화해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그 말에 울컥하여 이곳에 묶여 하루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녀야말로 정화가 필요한 존재라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가로저으며 타이르듯 말을 잇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관리자라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종양 인간들이 퍼지기 전에 도려낼 줄 알아야 한다고. 당신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혼란스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이 조여지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 그녀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니 해야만 했지만, 분명 자신도 마음 한켠에 이들이 정말 치료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지 의문이 있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어떤 면에서 그녀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자신만의 노력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마지막으로 그녀가 당신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결국 당신이 그렇게 혐오에 맞이 않는 다른 간호사들처럼 당신도 이 종양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똑같은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그녀의 말에 당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며 방을 도망치듯 뛰쳐나옵니다. 당신의 등 뒤로 녹아버린 여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이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곧장 소녀의 병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곧 당신은 저 멀리 소녀의 병실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알아차립니다. 하비 카바나. 이 늦은 밤 시설 관리인이 외진 병실 앞을 왜 서성거리는 걸까요?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그에 대한 추악한 소문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자가 당신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인 소녀를 해하거나 더럽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신은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만약, 혹시나 만약에 당신의 상상이 사실이라면 이 두 손으로 저 남자의 더러운 목을 메스로 그어버리겠다고 다짐하며 당신은 그를 향해 뛰어갑니다.